뒷담화 이간질. 하는 사람 특징과 대처법. 뒷담화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 대상이 내가 아닐 때는 흥미롭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내가 될 때는 매우 고통스럽고 불편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과 대처 방법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자신감 부족.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신감 부족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승진했을 때 이를 축하하는 대신 그 사람의 단점을 부각시키며 실제로는 그다지 유능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과 시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질투심과 비교의식. 질투심은 뒷담화의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때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실수를 크게 부각시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면 실제로 그 옷을 살 형편이 안 되면서 무리해서 샀을 거야 라며 뒷담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인의 성취나 장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상대적 우위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회적 인정 욕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때때로 뒷담화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특정 그룹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하여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때 그들의 대화 주제는 타인의 결점이나 실수가 되며 뒷담화를 통해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뒷담화를 통해 일종의 결속감을 형성하고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수단. 뒷담화는 때때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뒷담화를 통해 순간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그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난 사람이 동료들과 상사의 뒷담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정서적 미성숙.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전가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지만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만이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을 험담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갈등 회피.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대면 대신 뒷담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뒷담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집단에서 자주 나타나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 관계가 어긋날 것을 우려해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이안을 찾는 심리. 일부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서 이안을 찾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실패를 잊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실수를 과장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며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더 크게 부각시켜 자신은 그 정도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는 경우입니다. 뒷담화에 대한 대처 방안. 직접적인 대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으며 뒷담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해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점검. 자신이 뒷담화의 대상이 되었을 때 먼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아닌지, 나의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뒷담화가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성찰함으로써 불의치 못한 행동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뒷담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중 하나입니다. 무시하는 방법. 때로는 뒷담화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대처할 필요는 없으며,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만의 불안이나 질투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들의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 대해 험담을 했다면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일에 집중함으로써 상대방의 의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 주기. 뒷담화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 뒷담화를 시작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좋은 점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일할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뒷담화를 방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리 두기.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대화가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받기. 뒷담화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면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뒷담화는 누구에게나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에 대처하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담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태도가 결국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